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인철TV의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예전에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었죠? 사무실에서 성공적으로 끝난 사건 중에 네. 황원 이혼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건이 꽤 복잡한데도 마무리가 잘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사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은 이제 황원 이혼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면은 조정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사건명이 보면 여기 한번 보시나요? 네.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좀 특이하죠? 이혼 사건인데 상속 사건으로 끝났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요. 이분이 이제 황원이에요. 요즘 이제 황원이혼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연세가 드신 우리 아내분이었어요. 재혼을 하셨는데, 이제 막 20년, 30년 동안 이제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또 자녀들도 키워주고, 전처에 자녀들이 있었어요. 전처에 자녀들을 키워주고, 정말로 열심히 이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남편분은 아내를 이제 소위 말해서 식모, 가정부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자, 근데 남편분이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이혼 재판을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뭐 1년 만에 끝난 사건은 뭐 2년 뭐 이것저것 신청하고 사실조회 신청하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시간을 끌었는데 그만 재판이 끝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상대방이 사망을 했어요. 이혼 소송 중에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죽은 사람하고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황당한 겁니다. 아니, 정말로 이렇게 막 힘들게 이혼 재판을 해서 재산 분할도 받을 거를 기대를 해서 이혼 재판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사망을 했어요. 종결이 되기 전에. 그러면 이혼 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정말로 그동안 고생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려고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재산분할 받으셔야 될 걸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재산을 다 자녀한테 증여한 거예요. 거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남은 거는 집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라도 재산분할로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재산분할 한 50%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마저 돌아가 버리시니까 재산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 재산은 어떻게 되죠? 유산이 상속이 되죠. 상속법대로. 그럼 상속을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녀가 많아요. 자녀가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받을 몫이? 적어도. 그렇죠. 줄어들잖아요.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 자녀보다 1.5배 더 받게 되지만 자녀가 많기 때문에 이분이 법적인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10억짜리 집이면 이혼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경우는 5억 정도 받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인데 자녀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쪼개지잖아요. 10명이 다 날아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굉장히 재산 받을 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뭐 2억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상속 사건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가사 전문이니까 이혼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속 사건도 이제 하는데,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하면서 기여분을 청구해요. 기여분이 뭐냐? 우리가 이혼할 때도 기여도가 높으면 재산을 많이 받죠. 아내가 기여도가 높으면 뭐 재산 분할 많이 받잖아요.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기여한 게 많으면 원래 자신의 몫보다 더 받는 게 기여분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 효도 기여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근데 아들은 불의를 해. 딸만 효도를 했어요. 딸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리고 뭐 병간호도 잘하고 용돈도 드리고 사업도 도와드리고,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인데 아들 5억, 딸 5억 나눠가지고 그게 형평이 맞아야 틀려요? 형평이 안 맞죠? 효도를 많이 하면 딸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억, 5억씩 나누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10억 재산인데 딸의 기여도가 예를 들어서 반이다, 50%다 그러면 5억 원을 먼저 딸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억이 남죠? 그 5억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2억 5천씩. 그럼 딸이 더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7억 5천 받고 아들이 2억 5천만 받는, 그게 기여분 제도예요. 저희가 그걸 주장한 거예요. 이 기여분 제도는 비단 자녀만 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병들고 그 다음에 힘이 다 빠져서 치매도 걸렸다. 근데 자녀들은 나 몰라라 한다. 차도 주지도 않고 막 용돈도 안 드리고 뭐 오시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정말로 극진히 잘했어요. 뭐
한 10년, 20년 동안 병가로도 하고 잘 모시고 자 그럴 경우에 아내가 똑같이 자녀들하고 상속재산 받으면 그게 형평이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아내도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기여분을 주장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더 많이 받은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 저희가 파원 이혼 사건 중에 상대방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서 기여분을 이제 조정으로 됐어요. 다행히 이제 조정이 돼가지고 조정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효자, 특히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효자, 효주는 재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뭐 재산을 법적으로 더 많이 받으려고 효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효자, 효녀를 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극진히 잘 부양을 하고 특별히 부양을 할 경우에는 이제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데 뭐 단순히 뭐 용돈 많이 드리고 뭐 몇 번 찾아갔다고 기여분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부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시고 살거나 오랫동안 병간호를 극진히 하거나 그분 재산에 대해서 특별히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를 했을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도 증거를 내야 됩니다. 뭐 같이 주소가 같이 돼 있어야 되고 병원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을 도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를 내면은 다른 사람보다 기여분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 여러분 효도도 많이 하시고 또 가족 간에 그렇잖아요. 서로 아무리 병들고 힘들면 서로 잘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법으로도 우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